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남유식입니다. 2월 4일 화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네, 오늘은 24절기 중 첫 번째 절기인 입춘입니다. 네. 예전에 기와집 대문을 보면 입춘 대길이라는 붓글씨가 쓰여져 있었는데요. 네. 돌아오는 봄에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건강하고 풍요로운 소식만 들려오길 바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또 그런 글귀를 보기가 쉽지 않아서 조금 아쉽지만요. 봄의 시작을 알리고 준비한다는 의미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회단지에도 예쁜 꽃들이 가득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봄꽃 한 송이 들여놓으면 겨우내 무거웠던 분위기도 산뜻하게 바뀔 것 같은데요. 네. 요즘 안 그래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들도 늘어난다고 하는데 꽃 한 송이로 기분 전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올겨울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져서 꽃들의 개화 시기도 당겨진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예쁜 꽃 구경 가시려면 이 감염병의 기세도 빨리 꺾여야겠죠. 네, 감염병 예방 수치 철저하게 잘 지키시고요. 손 씻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하루의 아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날씨부터 알아봅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네, 오늘 절기상 입춘인데 입춘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내일도 추울지 궁금하고요. 오늘의 날씨 알려주시죠. 네, 계절의 시계가 거꾸로 간 듯합니다. 절기 대안에는 봄 같더니 절기 입춘인 오늘은 겨울같이 춥습니다. 현재 기온은 대전이 영하 5.6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은데요. 특히 내일 아침에는 대전이 영하 8도까지 내려가겠고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14도까지 떨어져 입춘 한파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여기에 눈도 내려 쌓이겠습니다. 오후에 태안과 서산 등 충남 북부 서해안부터 눈이 시작되겠는데요. 차차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 눈은 오늘 밤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1에서 5cm로 다소 많겠습니다. 낮은 기온에 길이 그대로 얼어붙어 빙판길이 우려되니까요. 퇴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낮부터 북서쪽에서 남동진하는 기압골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막다가 오후부터 눈이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천안 5도, 세종과 대전 6도에 그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예산 5도, 보령 5도, 부여 6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오던의 전해상에서 1m 안팎으로 일겠지만 밤부터 물결이 높게 일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상 활동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은 낮에도 대전이 0도에 머물면서 종일 춥겠고요. 날은 주말이 돼서야 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입춘이면 어김없이 반드시 춥다고 하는데 네. 올해도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추운 날씨가 되면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서 그런지 자꾸 입이 심심해져서 주전부리 간식을 찾게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런데요. 요즘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좋다는 음식이 SNS를 통해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럴 때는 무조건 면역력이 좋은 음식을 많이 챙겨 드셔야겠죠. 그렇습니다. 이 면역력에 좋은 음식, 특히 독감에도 예방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 이 호흡기에 좋은 것들은 따뜻한 차가 있습니다. 특히 이 녹차에는 카테킨과 태아닌 성분이 들어있어서 이 독감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데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양파, 마늘, 콩, 갓김치 이런 음식들이 면역력을 높이는 데 좋다고 하는데요. 또 이런 음식들은 우리 한식에 많이 들어있으니까 한식 많이 드시면서 건강 관리하시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 아침 가족분들은 어떤 한식 아침에 드셨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래서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면역력 업 우리 집 밥상이라고요.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우리 집 밥상 사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만나볼 첫 번째 소식 이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감기 한번 안 걸렸을 것 같은 네. 건강해 보이는 남자 박찬규 리포터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찬규입니다. 네, 박찬규 리포터는 평소에 좀 면역력 높이는 음식을 잘 챙겨 드시는 편인가요? 그럼요.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들 일단 어르신들에게는 홍삼이 좋고요. 평상시에는 차와 과일이 좋다고 해서 저도 늘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력을 높일 때 필요한 것들 방부제나 감미료 대신에 몸에 좋은 식재료들 역시 한식이 최고입니다. 아, 그렇군요. 역시 우리 한식이 최고인데 오늘 소개해 주실 음식도 대전을 대표하는 우리 음식 준비하셨다고요? 네, 음식을 맛과 건강을 위해서도 먹기 하지만 또 여기에다가 또 전통과 비법이 더해지면 음식의 맛이 더욱더 풍성해지요. 대전에도
전통과 비법을 지켜가고 있는 맛집들이 있어서 다녀왔거든요. 겨울철 먹으면 더욱더 맛있는 별미들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여기 겨울 별미로 손색 없는 대전의 대표 음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통떡 명인이 정성스럽게 만든 떡,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맛보셨답니다. 여기 차려진 모든 떡들이 다 교황님께 드려 올렸었는데요. 아주 칭찬이 자자해서. 4대째 대를 이어온 평양식 냉면집도 있습니다. 삼삼한 그 맛이 북한의 옥류관과 거의 흡사하다고 알려져 있죠. 지금 대전의 맛, 꿩냉면과 두텁떡을 만나봅니다. 대전에 가면 뭘 먹을까 궁금하다고요? 겨울 별미이자 대전을 대표하는 맛집을 찾아가 볼까요? 그 지역, 그 도시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볼거리, 즐길거리, 그리고 먹을거리를 알아야죠. 그래서 오늘은 대전을 대표하는 맛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독특하면서도 전통을 지켜온 떡의 명인을 만나고요. 두 번째, 4대째 100여 년을 이어온 평양냉면의 맛을 만나봅니다. 가시죠! 먼저 전통떡의 품격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을 찾아왔습니다. 입구부터가 벌써 보도자료들도 많이 걸려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소품들, 화로며 주전자에서 명품의 기운들, 고수의 느낌이 납니다. 지금 안에도 많이 분주하시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전통 방식 그대로 수제떡을 만드는 선명숙 떡을 명인입니다. 만드는 것은 이렇게 아침부터 맛있는 냄새, 또 고소한 냄새, 깊은 냄새가 계속 나네요. 보통 새벽 주문이 많아서 저희는 일찍부터 일을 시작해요. 네, 선생님은 또 떡 명인이시잖아요. 어떻게 떡의 명인이 되신 거예요? 제가 외국에서 빵을 먼저 배워왔어요. 그래서 빵을 가르치는 일을 하다가 보니 우리 전통도 살리고 또 자연에서 얻어지는 재료가 우리 몸에 가장 좋은 것이어서 찾다 보니까 떡이 이제 제가 이렇게 전공을 하게 된 거죠. 선명숙 명인은 2007년 대한명인회로부터 전통떡 명인으로 선정됐는데요. 임금님이 드시던 귀한 떡, 두텁떡을 만들어 일본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드는 떡이 수십 가지, 선명숙 명인의 떡을 찾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떡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이름도 모양도 제가 아는 떡도 있고 조금 생소한 떡들도 있네요. 그렇죠. 우리나라 떡 종류가 문헌에 나온 것도 200종류가 넘고요. 요새 새로 개발한 떡들을 합하면 뭐 셀 수가 없이 많아요. 떡들 하면 우리 삶 속에서도 뗄래 뗄 수 없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떡은 또 나눔의 대명사. 정을 나누는 데는 이보다 더한 게 없잖아요. 5겹으로 이뤄진 두텁떡, 찹쌀가루와 쪄서 볶은 거피 팥을 고물로 사용하는데요. 여기에 갖가지 곡물로 꿀을 넣어 반죽한 소를 올립니다. 향긋한 유자향이 감도는 데다 소금 대신 간장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죠. 여러 재료들을 버무려서 속을 만들고 또 위에 가루를 뿌려주고 이 과정이 쉽지가 않네요. 이게 일반 떡보다 좀 두텁떡은 어려운데요. 두텁떡의 특징은 간장으로 간을 해요. 소금을 안 넣어요. 밤, 배추, 그다음에 잣, 호두, 꿀, 그리고 향긋한 냄새 나죠. 이것은 유자가 들어가요. 선명숙 명인은 지역의 로컬푸드를 이용해 떡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맛 좋기로 유명한 당진쌀로 만든 찹쌀떡도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겨울밤이면 골목 사이로 울려 퍼졌던 소리, 찹쌀떡, 옛 추억들이 떠오릅니다. 다 됐습니다. 이 떡들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네, 드셨던 즐거워집니다. 떡이라고 하네요. 감사하게도 교황님 오셨을 때 저희 집에 있는 여기 차려진 모든 떡들이 다 교황님께 드려 올렸었는데요. 아주 칭찬이 자자해서 제가 이게 떡을 함으로써 가장 그 보람된 날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갓 쪄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두텁떡, 정말 먹음직스럽습니다. 동글동글 쫄깃쫄깃 남녀노소 모두가 사랑하는 찹쌀떡은 언제 먹어도 꿀맛이죠. 직접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지네요. 그렇죠. 채소 중에서 최고로 몸을 정화를 잘 시키는 게 바로 미나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나리는
우리 몸 건강에도 좋지만 이렇게 우리 몸을 정화시켜 준다고 하니 미나리 찹쌀떡을 드시는 거는 건강과 맛과 영양을 다 섭취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엔 대를 이어가는 대전의 대표 맛집입니다. 냉면 드시러 여름에 많이 오시지만요. 원래 냉면은 겨울철 음식이라고 하잖아요. 그 맛을 즐기기 위해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와, 이 빈 그릇들 보세요. 벌써 많이들 드시고 가셨네요. 식당의 역사를 가늠케 하는 상패와 사진들이 빼곡한데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에게서 전해 내려온 평양식 냉면. 벌써 4대째 그 맛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겨울인데도 사람들이 냉면을 드시러 많이 오시네요. 네, 원래 평양식 냉면인데요. 겨울철 음식이에요. 그래서 냉면이. 네, 예. 겨울에도 많이 찾고 계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집을 찾는 특별한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전통을 지키고 4대째 가업을 이어와서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흔치 않은 전통 평양식 냉면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단골 손님들이 많다는데요. 마침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이게 누구십니까? 여봉철 전 시장님께서. 식당까지 나오셨어요? 아, 이게. 식당까지. 아니, 이 집도 자주 오세요? 전 자주 와요, 아주. 단골집이신 거예요? 네, 단골. 저는 원래 냉면을 굉장히 좋아해요. 오늘도 지금 추운 날씨잖아요. 추운 날씨에 냉면 맛이 더 납니다. 여름보다도.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옵니다. 대전에서 꽁냉면을 하는 집은 이 집이 유일해요. 그러니까 꽁냉면 먹으러 여기 오죠, 항상. 평양식 냉면의 비결은 바로 꽁 육수. 할아버지에게서 배운 그대로 꽁을 삶아 육수를 만듭니다. 저 아버님이 꽁냉면을 가르쳐 주신 건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겨울철에만 제가 많이 안 찾으시니까 만들어 놔도 그러다가 이제 매니아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름에도 만들어 드리니까 갑자기 꽁냉면이 굉장히 유명하게 됐어요. 꽁 육수와 닭 육수, 동치미 국물을 넣어 만든 평양식 냉면. 그 맛을 보기 위해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온다네요. 어디서 오셨어요? 인천서 갔어요. 아, 인천에서 이 맛을 찾아오신 거예요? 면 자체가 원 구스름한 맛, 씹으면 씹을수록의 그 면 맛이 입에 깔끔하게 당기니까. 네. 그래서 딴 데 냉면을 못 먹겠더라고. 드디어 저도 평양식 전통 냉면을 맛볼 차례. 취향대로 골라 먹으라고 물냉면과 비빔냉면 두 가지 다 준비해 주셨는데요. 받는 순간 설레고 행복해지더라고요. 반짝반짝 윤기 나는 거 보이시죠? 겨울에 먹는 평양식 전통 냉면 얼마나 맛있을까 상상을 하며 한 입 두 입 먹어봅니다. 입안에서 사르르르 녹더라고요. 비빔냉면 맛을 봐야죠. 매콤달콤하면서도 감칠맛 나는 양념이 면과 잘 어울려 한 그릇 뚝딱 해치웠습니다. 제가 평양은 아니지만 개성과 금강산에서 북한식 냉면 맛을 봤는데요. 그 맛하고 비슷합니다. 심심하다를 넘어서 슴슴한 맛이고요. 확실히 꽁 육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국물이 담백하고 진합니다. 그리고 이 맛이 조금 심심하다 하시는 분들은 비빔냉면이 있는데 이 양념 맛이 또 별미예요. 끝내줍니다. 역시 겨울에는 냉면이에요. 우리나라 전통 떡의 비법을 이어가는 대전의 두텁떡. 건강하고 정갈한 맛 덕분에 우리 떡의 기품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 별미의 평양식 냉면 한 그릇에는 4대째 변함없이 이어가는 역사와 전통이 오롯이 담겨 있는데요. 대전의 겨울 별미 드시고 으라차차 힘내세요. 네, 저도 평소에 꼭 먹어보고 싶었던 이 두텁떡과 꽁냉면 만나보고 돌아왔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이 전국에 몇 안 되는 전통 평양식 냉면집이
대전에 있었네요. 오. 네, 평양 냉면하면 옥류관을 많이 떠올리시는데요. 그 맛과 가장 가까운 냉면을 여기서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꼭 육수로 만든 냉면을 맛보기 위해서 전국에서 많은 단골 손님들이 찾아오는데요. 원래 냉면은 이제 겨울철 먹는다고 하잖아요. 더울 때는 시원하구나 이 생각만 하게 되는데 겨울철에 먹으니까 이 냉면의 육수와 면을 또 음미하면서 먹게 되더라고요. 저도 꼭 기억해뒀다가 가서 먹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떡 명인이 만든 그 두텁떡 너무 맛있어 보였는데요. 정말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정말 좋겠더라고요. 네, 우리 지역에서 나는 재료로 정성스럽게 만든 전통 떡입니다. 첨가제 같은 재료 없이 자연에서 나는 건강한 재료를 사용해서 그런지 먹는 순간 건강해진다는 기분이 들고요. 자, 여러분들도 전통 떡 드시고 더욱더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 네, 자극적이기보다는 건강하고 전통을 이어가는 대전의 대표 맛집 잘 만나봤습니다. 퀴즈 풀면서 시청자분들과 실시간 소통해보는 시간 아침엔 퀴즈 순서입니다.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퀴즈도 풀고 상식도 쌓아보세요. 네, 화요일 아침엔 퀴즈 계속해서 박찬규 리포터와 함께할게요. 네, 퀴즈도 맞추시고 기분 좋은 하루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아침엔 퀴즈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네, 첫 번째 문제는 오늘의 절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새해 첫 번째 절기로 봄에 접어드는 시기이며 농사의 기준이 되는 시기로 농경 의뢰와 관련된 행사가 많았던 절기는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입춘, 2번 경칩, 3번 고구. 네, 앞서 오늘이 이 절기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네. 드렸는데요. 이 봄에 들어온다, 봄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이 단어가 딱 보이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24절기 중 첫 번째 절기. 네, 봄에 접어드는 절기, 봄을 시작하는 절기 무엇일까요? 오늘 아침엔 퀴즈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정답 확인해 볼까요? 보여주시죠. 1번 입춘이 정답이었습니다. 입춘은 24절기 중 첫 번째 절기로 이날부터 봄이 시작된다고 해서 입춘이 되면 각 가정에서는 대문이나 문설주에 입춘 대길, 건양 다경과 같은 입춘축을 붙이고 갖가지 의례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네. 입춘추위는 꺼다 해도 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입춘추위가 매섭다는 뜻인데요. 어김없이 이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요즘 바이러스로 많은 분들이 건강에 대한 염려가 크실 텐데요. 이 반짝추위 잘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옷 따뜻하게 입고 외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엔 퀴즈 두 번째 문제는 앞서 대전 어디까지 가봤니에서 소개해드렸던 음식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문제 나갑니다. 커피팥 고물과 찹쌀가루를 섞어서 만든 전통떡으로 왕의 탄신일에 빠짐없이 올랐을 만큼 귀한 궁중의 떡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꿀떡, 2번 찹쌀떡, 3번 두텁떡. 네. 아까 화면 속에서 이 떡이 정말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네. 이런 맛있는 것도 친구들이랑 맛있게 나눠 드시면서 우정도 좀 두텁게 쌓으시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 자, 이 떡은 무엇일까요? 이 정도 두텁게 좀 나눴으면 네. 좋겠고 떡이 상당히 또 두껍기도 해요. 자, 1번 꿀떡, 2번 찹쌀떡, 3번 두텁떡입니다. 아침 퀴즈 두 번째 문제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3번 두텁떡이 정답이었습니다. 두텁떡은 실에 앉힐 때 떡의 모양을 소복하게 쌓는다고 해서 봉우리 떡이라고도 하며 소를 넣고 뚜껑을 덮어 앉힌 모양이 그릇 중 합과 같다는 뜻으로 합병이라고도 합니다. 네, 이 두텁떡은 커피팥 고물에 이 꿀과 설탕, 간장을 넣어서 볶아서 만들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성이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향도 좋고 맛도 좋은 이유라고 하네요. 계속해서 세 번째 문제 만나봅니다. 네, 아침엔 퀴즈 세 번째 문제 언제 먹어도 맛있는 치킨과 관련된 문제를 OX로 준비했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순살 치킨은 뼈를 약품으로 녹여서 만든다. 맞을까요? 아닐까요? OX 선택해 주시죠. 아, 제가 진짜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치킨이에요. 네. 근데 이 치킨, 순살 치킨도 워낙 좋아하는데 약품으로 바른다? 오, 아, 저는 만약에 궁금합니다. 약품을 네. 쓴다고 한다면은 살짝
상심에 깊이 네. 빠질 것 같은 좀 느낌이 드는데. 걱정되긴 하네요. 네. 약품으로 녹이진 않을 것 같은데. 순살 치킨은 뼈가 없지요. 네. 이 뼈를 약품으로 녹여서 뼈를 없게 만드는 걸까요? 올까요? X일까요? 오늘 아침엔 퀴즈 세 번째 문제입니다. 정답 다 누르셨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정답은 X였습니다. 순살치킨은 닭고기 가공 공장에서 사람이 칼로 살만 발라내 만든다고 합니다. 날개, 다리, 가슴살 등 닭의 각 부위를 분리하는 라인과 또 다리에서 뼈를 발라내는 순살 라인으로 나뉘는데요. 일반적으로 순살치킨이 일반 치킨보다 비싼 이유 중 하나도 이런 가공 단계를 거치기 때문입니다. 네. 이 순살치킨이 유행하기 시작했던 2000년대 초 이 페이크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이 루머가 확산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내산 닭의 경우에는 가공 과정이 거쳐지기도 하고요. 또 다리살처럼 인기 있는 부위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 치킨보다 값도 더 나간다고 하니까 안심하고 드시면 되겠네요. 역시 제가 믿었던 치킨이 치킨.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함께 풀어봅니다. 네, 오늘 아침엔 퀴즈 네 번째 문제 이어서 만나봅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생체 조직 안에서 세포가 무제한으로 증식해 악성 종양을 일으키는 병으로 주위의 조직을 침범하거나 다른 장기의 전이에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질병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암, 2번 선종, 3번 지방종. 네, 우리나라 뭐 3대 질병이라고도 하고 이 사망률 원인 1위로 꼽히는 그런 질병이죠. 여러분들도 이 질병 하면은 두려움을 느끼실 것 같은데 아마 정답 찾기는 아마 쉬우셨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아침엔 퀴즈 네 번째 문제 악성 종양을 일컫는 말입니다. 1번 암, 선종, 지방종.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1번 암이 정답이었습니다. 암은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해 만들어진 종양 중에서 악성 종양을 말합니다. 자라는 속도가 매우 빠르며 혈관이나 림프관을 통해 신체 다른 조직으로 전이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조기 치료가 중요하고요. 치료 후에도 재발 가능성이 높아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 문제를 준비한 이유가 오늘 암 환자를 돕고 또 암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세계 암의 날이라고 합니다. 이 암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제작한 세계 국제적인 기념일이라고 하네요. 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다섯 번째 문제 풀어봅니다. 네, 오늘 아침엔 퀴즈 마지막 다섯 번째 문제 나갑니다. 보여주시죠. 3, 2, 1. 다음은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절신으로 사육신 중 한 사람인 성삼문의 작품 중 일부입니다. 이 시에서 가리키는 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고아하고 조처남은 매화보다 낫고 아리따움은 너무 지나칠 정도인가? 복례라는 이름이 마땅하도다. 자, 보기 드릴게요. 1번 나팔꽃, 2번 동백꽃, 3번 수선화. 네. 네. 뭔가 빨갛고 그 동글동글한 예쁜 꽃이잖아요. 네. 이 꽃의 꽃말이 진실된 사랑이라고 합니다. 뭔가 이미 진실한 사랑을 하고 계신 우리 박창규 리포터를 좀 닮은 것 같네요. 갑자기 이게 힌트가 되나요? 힌트인가요? 네, 동글동글 동글동글. 네, 동글동글. 그리고 뭐 얼마 전에 이 꽃과 관련된 드라마가 네. 종영이 되기도 했죠. 재밌었어요. 자, 이 꽃은 무엇일까?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2번 동백꽃이 정답이었습니다. 성상문의 시 설중 동백은 눈 속에서 피어나는 동백꽃을 사군자의 하나인 매화에 비유해 그 고고하고 아리따움에 있어서 오히려 매화에 앞선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침엔 퀴즈 오늘도 5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죠. 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문제 함께 내주신 박창규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요즘 도시와 농촌, 마을마다 이 직접 대표 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상품을 직접 기획해서 생산하는 마을 기업들이 많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네. 일단 마을에서 직접 생산하니까 믿을 수 있고요. 또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으니까 일석이조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일반 기업에서 협동조합으로 운영 방식을 바꾼 곳이라고 하는데요. 직원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또 회사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곳입니다. 강원도 삼척의 마을 기업과 협동조합 화면으로 만나봅니다.
유명한 덕풍계곡이 자리 잡고 있는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 이곳엔 작은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다른 기업보다 조금 빨리 하루가 시작되는데요. 마을에 있는 기업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이곳을 찾았습니다. 과연 어떤 기업일까요? 아침 8시입니다, 지금. 네, 삼척시 가곡면에 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침 일찍 이곳을 찾은 이유는 저기서 나는 지금 연기, 김, 막 이런 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아침 일찍부터 마을 기업으로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찾아왔거든요. 자,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추워. 맛있는 냄새.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예, 왜? 여기는 밖에서 신발을 신고 들어. 예. 위생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거 무슨 냄새죠? 떡지는 냄새입니다. 그쵸. 네. 떡지는 냄새. 여기 저희가 지금 떡을 찌고 있는 떡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새는 떡도 이런 최신식 설비를 이용하는군요. 예. 딱 봐도 알겠네요. 떡이 한 판씩 나오면 여기에 예. 꽂는 거군요. 그렇게 해서 식혀서 예. 이렇게 포장을 해야 되니까요. 예. 선생님, 제가 좀 도와드릴 만한 게 있을까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좀 있으면 도와줄 일이 있습니다. 굳이 안 찾으셔도 되는데. 알겠습니다. 도와주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을에서 만드는 떡은 서기버섯 기장떡인데요. 오로지 주민의 힘으로 개발한 전통 발효떡으로 12시간을 발효시키기 때문에 소화가 더 잘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당당히 지역 먹거리 특산품으로 자리매김했는데요. 그런데 마을 기업은 어떻게 시작이 된 걸까요? 마을 기업이라는 게 약간 좀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예. 마을 기업이라는 건 어떤 개념인가요? 마을의 주민들이 모여서 함께 영농조합법인이나 이런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을 마을 기업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그 청년들이 소득이 별로 높질 않아요. 소득이 낮아서 먹고 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서 그럼 모여서 같이 한번 해서 내가 이런 아이템이 있으니까 해보자고 해서. 풍곡리 떡마을은 2013년 설립한 행정안전부 인증 마을 기업으로서 생산부터 포장까지 모두 마을 사람의 손을 거칩니다. 그 숙련된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 1년 차 다 돼갑니다. 이제 올해 2월 달 되면은 제가 1년 돼요. 여기서 이렇게 함께 일하시니까 네. 어떠십니까? 좋죠. 여기서는 일자리가 거의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청년 일자리 사업이라는 좋은 사업으로 인해서 계기가 돼가지고 저한테도 좋은 기회죠. 그렇죠. 일도 재미있고. 예전에는 시집 와서 애 놓고 애만 먹고 심심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이 나와서 용돈도 좀 먹고 여기 사람들랑도 어울리면서 너무 좋아요. 떡이 많이 주문 들어왔을 때 이사님들랑 기분 좋게 인하면서 많이 더 팔려면 저도 수입 조금 줄였으니까 기분이 제일 좋아요. 그렇죠. 거의 이렇게 사장님 마인드시네요. 많이 팔릴 때 나도 참 기분이 좋다. 그러니까 다들 이런 마음이시니까 이게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떡을 포장하는 마지막 과정까지 정성이 없는 부분을 찾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도 잘 되고 있지만 앞으로 또 어떤 목표가 있을까요? 지금처럼 이렇게 좀 많이 좀 팔려서 우리 직원들이 다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고요. 마을에 있는 청년들이 하나 둘 더 많이 고용을 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목적지인 협동조합을 찾아 푸른 바다와 조각상들이 있는 곳에 도착했는데요. 여기 정말 참 예쁜 곳입니다. 이 조각공원도 있고 바다도 있고 삼척 세천년도로. 근데 여기 협동조합이 있다고요? 협동조합 간다고 왔잖아. 절로 내려가야 된대요. 저기 내려가야 된다고요? 환상적인 해안 절경을 품은 이곳 세천년도로에 협동조합이 있다고요? 의아함을 품고 일단 들어가 보는데요. 여기는 바로 코앞에서 동해바다를 볼 수 있는 카페로 간단한 식사와 커피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세천년도로를 개설하고 난 뒤 바다를 조망할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조각공원 및 해안절벽에 조성한 곳인데요. 여기서는 어떻게 협동조합이 생기게 된 걸까요? 서쪽에 관광지가 많이 생기면서 저희들 매출이 조금씩 떨어지다 보니
직원들 좀 고용 문제가 좀 불안해서 저희가 협동조합을 작년 2019년에 직원 협동조합으로 이렇게 출범하게 됐습니다.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게 되면 이제 그 고용 문제라든가 이런 게 왜 안정적으로 바뀌는 거죠? 정부나 대기업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어떤 좀 재단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이제 사회적 기업에 이제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들이 조금씩 직원 뭐 인건비나 아니면 뭐 사대보험 그런 쪽에서라도 조금씩 도움을 주면 저희들도 직원 이제 하고 같이 계속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협동조합이지만 앞으로는 사회적 기업까지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군요. 예. 여기 직원들은 대부분 이곳의 시작부터 함께한 사람들인데요. 최근 협동조합이 출범한 이후 그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지금 여기서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제 한 1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만? 네네. 여기서만 10년 동안 근무하신 거예요? 네네네. 우와, 장기 근속 직원이시네요? 예, 그렇죠.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거의 10년이 다 되셨어요. 처음부터 같이 하신 분들입니다. 네네네. 작년에 이제 그 협동조합으로 약간 전환이 됐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올해 근무하신 직원께서는 좀 어떤 변화 같은 게 좀 느껴지십니까? 저도 어떤 사명감이나 어떤 주인의식 이런 게 더 이제 또 갖게 되었고, 그래서 어떤 더 열심히 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개인 사업자 할 때는 어떤 그 사장님과 어떤 그 직원의 그런 상명하복 관계, 어떤 그러니까 그런 관계였다면 지금은 직원 협동조합으로서 어떤 협동조합 그 대등한 어떤 관계, 똑같은 주인의식 같은 게 생겼어요. 그런 게 생겼습니다. 주인의식 나도 같은. 여기 조합원이니까 이게 내 회사다. 예, 맞습니다. 이런 마음.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요새는 더 좀 신나서 일하시겠어요? 요즘에는 웃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네. 네, 정말 너무 재밌고 그리고 손님들한테 대하는 것도 훨씬 더 밝아지고 더 이렇게 활기차지게 된 것 같습니다. 협동적으로 바뀐 다음에 뭐 커피 맛이 바뀌었다거나 이런 건 없겠네요. 그럼 뭐 이렇게 쭉 해왔던 커피 맛이니까. 그래도 제가 좀 더 이렇게 정성을 담아서 타드리기 때문에 더 맛있지 않을까요? 그렇군요. 전문 바리스타 손에서 직접 내려지는 커피 맛은 어떨지 정말 궁금하네요. 스멜. 어제 들어왔네요. 냄새 맡아보니까. 커피 다 커피 됐습니까? 나왔습니다. 네. 커피는 그냥 마시면 안 됩니다. 예. 일단 향을 먼저 맡아봐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요새 좀 코가 막혀가지고. 잘 마시겠습니다. 저는 근데 바리스타님이 옆에서 이렇게 딱 만들어준 핸드드립 처음 마셔봅니다. 좀 뜨겁네요. 천천히 드세요. 예. 네. 에티오피아네요. 맞습니다. 에티오피아. 네. 딱 마시는 순간 네. 에티오피아가 팍 들어오래요. 네, 맞습니다. 커피 엄청 아는 게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주방에서는 맛있는 파스타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뭔가 맛있는 냄새 나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뭐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까르보나라 스파게티 만들고 있어요. 여기 이제 뭐 간단한 식사도 되니까. 네. 그럼 주문이 많습니까 요새? 네, 요즘에는 그냥 딱 식사 때가 아니라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주문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작년부터 그 협동조합으로 된 거잖아요. 네. 뭐 좀 개인적으로 뭐 좀 좋아지신 게 있습니까? 그냥 왠지 모를 사회에 대한 든든함요. 그냥 자영업으로 있을 때는 그냥 외로움이 있었다면 협동조합을 하면 다 같이 이제 모여서 이제 말 그대로 협동해서 할 수 있는 든든함. 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파스타가 완성이 됐는데요. 파스타의 진한 향기가 화면을 통해 그대로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뜨거워. 마을 주민 스스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기업. 조합원의 권익 향상은 물론 소비자와 생산자의 편익을 증가시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협동조합.
이들의 이름과 성격은 달라도 그 목적은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들의 삶에 즐거운 웃음이 가득하기를 응원합니다. 네, 삼척의 마을 기업 그리고 협동조합 만나고 왔습니다. 네. 이러한 지역의 마을 기업과 협동조합이 자리를 잘 잡으면 정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로컬 푸드에 이 안정적인 판로가 생기고요. 또 주민들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니까 정말 보기 좋은데요. 또 이렇게 해맑게 웃으시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희도 덩달아 네. 기분이 좋아집니다. 앞으로 더욱더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자, 이제 겨울의 끝자락에 와 있어서 그럴 건가요? 이 푸릇푸릇한 녹색, 또 연두빛 새싹들이 참 그리워지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도심에서는요, 이 자연을 보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싱그럽고 푸릇푸릇한 초록색이 생각이 날 때면요. 좀 이런 그린의 인테리어로 꾸며진 레스토랑이나 카페를 찾곤 하는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곳도 푸르른 자연을 품은 곳이라고 합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이리 보고 저리 봐도 건물 숲으로 가득. 편리하지만 때론 갑갑하게 다가오는 도심의 풍경. 하지만 낭만적인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저는 계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겨울에 집에만 있지 말고 자연 속으로 나오세요. 도심에서도 눈만 살짝 돌리면 초록빛 자연이 쏟아진다. 밥 한 끼, 커피 한 잔도 싱그럽게 즐기러 가봅시다. 오늘 경남아 사랑해가 찾은 곳은 양산. 아니 자연을 만난다더니 어째 죄다 회색빛이다. 일단 들어가 보는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식물에 물을 주면서 가꾸고 있었습니다. 여기 우리 그 레스토랑은 어떤 유럽의 어떤 한 도시에서 온 그 어떤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공간에 있는 식물들을 제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먹는 맛만큼 중요한 보는 맛 살짝 구경해 볼까요? 테이블 사이사이 초록빛 존재감 산뜻하게 발산하고 있는 유리 정원. 자연 분위기 확인했고 이제는 맛있는 주인공 만날 차례. 레몬 드레싱으로 마리네이드한 각종 해산물과 버섯을 그릴에 구워 따뜻하게 즐길 수 있는 겨울 맞춤 해산물 샐러드. 겨울잠 자고 있던 입맛도 상큼하게 깨워준다네요. 차돌크림 파스타나 이베리코 스테이크가 저희 매장의 주 메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릴 소리부터 군침 돌게 하는 숯불향 가득 차돌박이에 페퍼론치노, 할라피뇨를 더해 매콤함이 일품인 차돌크림 파스타. 우와, 맛있겠다. 계절별 제철 식재료에 따라 메뉴가 달라진다는 이곳. 음식에도 자연이 가득 퍼져요. 소스가 되게 매콤하고 깔끔해서 되게 차돌이랑 잘 어울려가지고 여기서 처음 먹어보는 맛인 것 같아요. 분위기 너무 좋다라는 생각에 만족스럽게 방문하고 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그릴에 구운 버섯의 향긋한 풍기 리조또. 고소한 먹물과 해산물의 조화, 스페인식 쌀 요리 먹물 바야. 다음은 제가 가장 기다린 이베리코 스테이크. 불맛 가득 입혀 손님상으로 나갔다 하면 수비드 조리법을 사용해 풍부한 육즙, 부드러운 식감이 살아있는 이베리코 스테이크. 식전 빵부터 소스까지 모두 직접 만들어 하나씩 맛보는 재미가 있대요. 지금 기분을 한마디로. 담백하고 먹물이라 해서 거부감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전혀 없었어요. 만화에 나오는 고기처럼 뼈가 딱 붙어 있어가지고 첫눈에 좀 먹음직스럽다 하는 느낌. 드셔보세요. 자연을 따라가는 맛있는 여행답게 산책 명당 한 곳 만나볼까요? 야, 멀리서부터 느껴지는 광활한 자연 산책로가 반겨주는 이곳. 그 이름은 바로
자연 속에 흠뻑 빠질 수 있는 도시의 휴식 공간 항상공원입니다. 보기만 해도 가슴이 뻥 뚫리는 낙동강. 그 낙동강을 따라 걷는 강변 산책로. 거기다 마음을 울리는 감성 안내판에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까지.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게 항상공원을 두 배로 즐길 수 있는 가족 미니 기차입니다. 한번 타보시겠습니까? 광산공원을 더욱 특별하게 즐기고 싶은 분들을 위한 미니 기차. 15분 단위로 탑승할 수 있다고 하니 밑줄 쫙. 한국의 아름다운 자전거길 100선 중 하나로 낙동강을 끼고 도는 자전거길이 있습니다. 그 자전거길 위로 가족과 자전거도 타시고 주말에 가족들과 캠핑도 즐기시고 미니 기차도 즐기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겨울 산책도 자연에서 즐기는 게 좋습니다. 온몸 가득 청명한 기운으로 채운 광산공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산책으로 살짝 추워진 몸을 따뜻하게 풀어줄 곳 도착. 주차장을 보니 인기 장소 같기는 한데 여기도 공원 아닌가요? 오늘 같이 이렇게 좋은 날씨에 애기들 뛰어놀 수 있고 저희 좋은 커피 마시러 분위기 좋을 때 이렇게 놀러 왔습니다. 여기가 카페라고요? 마치 자연에 파묻혀 지낼 것 같은 착각이 드는 이곳. 궁금하다. 안녕하세요. 카페 대표입니다. 자연과 함께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려고 하다 보니까 만들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카페 안에 있는데 들어가 보실까요? 카페로 들어오긴 왔는데 눈에 확 띄는 뭔가가 보이지 않는다. 여느 카페랑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 아하, 이거구나. 맞죠? 이 기계는 물량과 시간만 조절해두면 자동으로 들이대는 머신 기계입니다. 그럼 이건 아니고 가만 보자. 어라? 카페인데 박물관 같은 이 느낌? 찾았다! 고풍스러운 멋을 한껏 뽐내는 도자기. 1983년도부터 이제 토곡 이경호 선생님이 작업하신 공간인데요. 지금은 그 대를 이어서 이영풍 선생님도 함께 작업을 하는 공간이에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도자기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 공간을 열게 되었습니다. 도자기 특성상 깨끗한 환경이 뒷받침돼야 하다 보니 녹음 가득한 자연 풍광을 그대로 담을 수 있었다는 사실. 누구나 차를 마시며 어렵지 않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대요. 여기 와서 또 커피 맛도 좋고 도자기도 보고 그래서 일석이조로 항상 자주 오고 있습니다. 도자기를 주제로 한 카페답게 모든 식기는 도자기 작품을 사용한다는 것. 콩고물과 견과류, 에스프레소를 부어주는 아포카토를 시작으로 직접 만든 레시피로 맛을 완성시킨다는 한정 메뉴. 우아하게 담아봤어요. 창밖 풍경을 작품 삼아 즐기는 분위기 있는 커피 한 잔. 매장에서 직접 구운 빵까지 곁들여주면 깔끔한 분위기랑 뷰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시그니처 맛대가 달달해서 그런지 제 입맛에 맞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마음껏 자연에서 뛰어놀고 어른들은 시시각각 변하는 계절의 변화를 작품으로 남길 수 있으니 차 한 잔 더 여행처럼. 카페가 야외에도 있고 애기들이랑 있어가지고 좀 가족 같은 분위기라서 너무 좋았어요. 자연과 함께 여유를 즐기러 오세요. 아침부터 밤까지 자연을 한껏 담을 수 있었던 양산에서의 하루. 열심히 달리는 서로에게 바쁜 일상 속 초록빛 쉼표를 선물해보자고요. 분명 평범했던 오늘도 기념하고 싶은 추억이 될 수 있답니다. 네, 이 초록색 인테리어로 꾸민 레스토랑 그리고 또 네. 도자기가 놓여있는 커피숍을 만나고 아. 돌아왔습니다. 이 자연 속에서 뭔가 함께
자연과 어울려지는 그런 공간이다 보니까 네. 이제 차 한 잔을 하더라도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스튜디오에도 생화는 아니지만 이렇게 싱그러운 초록색이 네. 많아서 매번 들어올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맞아요.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입춘을 맞아서 그 식탁 위에 예쁜 꽃 한 송이, 화분을 두시면 기분도 좋아지고 또 식사하실 때 식욕도 돋궈서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요즘에 이제 봄이 찾아오니까 인터넷으로 이 다육이 식물 키우는 것 좀 구경도 해보고 키워볼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네. 여러분들 인테리어 효과도 좋다고 하니까 한 번쯤 식물 집에 키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지역의 날씨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인 오늘 절기가 무색하게도 맹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현재 대전 기온은 영하 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가량 낮은데요. 특히 내일 아침에는 대전이 영하 8도까지 내려가겠고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14도까지 떨어져 입춘 한파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여기에 눈도 내려 쌓이겠습니다. 오후에 충남 북부 서해안부터 눈이 시작되겠는데요. 차차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 예상 적설량은 1에서 5cm로 다소 많겠습니다. 낮은 기온에 길이 그대로 얼어붙어 빙판길이 우려되니까요. 퇴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낮부터 북서쪽에서 남동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대체로 막다가 오후부터 눈이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천안 5도, 아산 6도, 세종과 대전 6도로 예상됩니다. 한낮에 태안 5도, 보령 5도, 서천 6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오전에 전해상에서 1m 안팎으로 일겠지만 밤부터 물결이 높게 일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상 활동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은 낮 기온도 대전이 0도에 머물면서 종일 춥겠고요. 날은 주말이 돼서야 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생방송 아침이 좋다는 우리 아침 가족분들의 참여를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언제든지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 면역력 업, 우리 집 밥상이었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7658번님, 요즘엔 외식을 최대한 자제하고 집밥으로 건강을 지키고 있습니다. 잡곡밥과 나물 반찬이라면 면역력 높이는 데 최고 아닐까요? 네. 저렇게 예쁜 또 그릇에 담아서. 맞습니다. 멋있습니다. 네, 보기만 해도 건강해 보이죠? 네. 3938번님, 지금 태안에서만 맛볼 수 있는 생개불과 감태입니다. 생개불을 살짝 데쳐서 먹으면 또 다른 맛이 나는데요. 힘이 불끈 솟아나는 면역력 높은 음식 드시러 태안으로 놀러 오세요. 가야겠네요. 네, 개불과 감태, 네. 이 겨울철에 맛볼 수 있는 맛있는 음식 아닐까 싶습니다. 네. 8144번님, 우리 집 면역력을 위한 밥상은 파닭꼬치와 연어말입니다. 아이들이랑 같이 먹으면서 기분도 업되고 면역력도 업되는 것 같아요. 요리 실력이 대단하신데요. 그러니까요. 연어말이 맛있겠네요. 네. 7813번님,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그래서 개인 위생은 물론이고 면역력 높이는데 음식이 최고인 것 같아서 장어를 먹어봤습니다. 장어. 좋지요. 좋죠. 꼭 드셔야죠. 네. 7471번님, 냉이밥을 지어 유부초밥을 했습니다. 마늘 절임 같은 뿌리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도 마음도 강해질 거라고 믿어요. 네. 앞서 우리가 마늘이 또 면역력에 좋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마늘 정말 면역력에 좋죠. 거기에 뿌리 음식까지 좋습니다. 9313번님, 마늘, 양파 듬뿍 넣어 끓인 매운탕입니다. 요즘엔 푹 끓여서 따뜻하게 먹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네. 오늘 또 마침 추운 날씨인데 네. 매운탕 따뜻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사진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보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문화 행사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전 시립교향악단 마스터즈 시리즈 1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가 오늘 저녁 7시 30분 대전 예술의 전당 아트홀에서 마련됩니다. 고암의 아틀리에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관객체험전 예술가의 방이 3월 22일까지 대전 이응로 미술관에서 펼쳐집니다. 2020 코믹 힐링 연극 신비한 요리집 백년국수가 9일까지 대전 아신극장 1관에서 열립니다.
사람들의 목숨을 구한 항생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 슈퍼버그 우리의 삶을 위한 투쟁이 5월 5일까지 국립중앙과학관 창인아래관 기획전시실에서 진행되고요.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노래하는 그림책 예술여행이 논산 열린도서관에서 15일 오후 2시에 마련됩니다. 우리나라 전통의학 서적과 도구에 대한 전시, 의서, 치유의 기록이 3월 31일까지 천안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계속됩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 행사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문화나들이에서는 세종시의 문화 중심지로 떠오른 조치원을 찾아갑니다. 폐쇄된 정수장을 문화공간으로 꾸며 지난해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옛 추억의 공간에서 문화향유의 새로운 장으로 거듭난 조치원을 만나봅니다. 네, 사실 2월은 졸업식의 계절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모든 학교의 졸업식이 취소되거나 축소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 좀 아쉬움도 있고 학부모들도 좀 네. 속상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래오래 기억이 될 졸업식이지만요. 이 교육청의 권고사항에 따라 이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이 학급에서 조금 조촐하게 졸업식을 진행한다고 하죠. 맞습니다. 그래도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조치이다 보니까 이 각급 기관들, 학교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행복한 아침 시간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